이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부담 완화가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혜수 기자입니다. 특별연설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11월 집단 면역에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질문에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은 투기 금지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투기 억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에 대한 대출 규제와 재산세 완화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가 능력보다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며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거취를 국회 논의를 오늘까지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하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춰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진만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며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 문자가 예의 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평가를 유보했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두고는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추첨으로 선정된 기자 20명만 참석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심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에 대해선 일자리 회복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4% 이상의 경제 성장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올해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당초 정부 전망치였던 3.2%에서 적게는 1% 가까이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목표를 실현한다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거는 빠른 경제 회복세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소비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를 기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KDI는 경기 부진 대신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제는 소득 불평등으로 심화된 양극화 현상입니다. 실제로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지난해 소득은 17% 넘게 급감한 반면 5분위 가구 소득 감소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자리 회복,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목표로 다음 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재점화될 경우 서민들의 경기 회복 체감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